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룰 겁니다. 바로 앞으로 이게 없다면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 라는 주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김승호 회장의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에서 중요한 원칙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은 급변하고 기술 혁신은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며 전통적인 부의 축적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죠. 돈을 모르고 돈을 다룰 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국 벼락거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호 회장은 말합니다. 돈은 인격체다. 돈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돈이 머문다.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벼락거지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돈을 벌고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 곁에 머물게 하려면 김승호 회장이 강조한 4가지 핵심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1. 버는 능력 단순한 노동소득에 의존하지 말고 자산을 증식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2. 모으는 능력 습관적인 소비를 줄이고 돈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3. 유지하는 능력 돈이 들어와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재정 관리를 해야 합니다. 4. 쓰는 능력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고 무분별한 소비를 피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김승호 회장이 강조하는 핵심 능력 4가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버는 능력 단순한 노동소득에 의존하지 말고 자산을 증식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나간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돈도 멈춘다. 열심히 일하는데 부자가 될 기미가 안 보인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소득만으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돈이 돈을 벌게 만드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3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똑같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10년 뒤 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철수의 선택.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로 다 씀. 비싼 카페 다니고 명품 가방도 삼. 남는 돈은 거의 없음. 영희의 선택. 월급의 50%를 투자에 사용. 매달 150만 원을 적립식 펀드, ETF, 배당주 등에 투자. 10년 후 복리 효과로 약 3억 원 이상의 자산 형성. 10년 뒤 철수는 여전히 노동소득으로만 돈을 법니다. 하지만 영희는 투자한 자산에서 나오는 배당금과 이자로만 월 100에서 200만 원을 추가로 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노동소득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일한 돈을 그대로 두지 말고 돈이 돈을 벌게 해야 한다. 햄버거 3억을 돈으로 주식을 샀다면 여러분,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1개 3억을 돈으로 맥도날드 주식을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980년에 맥도날드 빅맥 1개 가격은 약 1달러였습니다. 만약 그때 햄버거 대신 맥도날드 주식을 샀다면 1980년 1달러 맥도날드 주식 1주. 2025년 현재 약 300배 상승. 1달러 투자 현재 300달러 약 45만 원 가치. 즉 햄버거 1개 덜 먹고 주식을 샀다면 지금 그 돈이 300배가 된 것. 여기서 핵심은 소비를 조금만 줄이고 투자로 돌리면 미래가 달라진다. 우리가 매일 쓰는 돈을 투자로 전환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 서울에서 편의점 알바를 하던 어씨는 하루 8시간씩 일하며 월급 18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남들과 달랐습니다. 월급의 50만 원을 저축하고 이를 모아 작은 원룸에 투자했습니다. 어씨의 투자 방식. 월 50만 원씩 3년간 저축 1,800만 원 모음. 전세 레버리지 활용해 소형 원룸 투자. 매달 월세 50만 원씩 받기 시작 노동 없이 패시브 인컴 수동 소득 발생. 결과. 어씨는 월급과 별개로 추가 수입이 생겼다. 이후 작은 건물을 점점 늘려 월세로만 월 500만 원 수입을 얻는 자산가가 됨. 여기서 핵심은 작은 돈이라도 모아서 자산을 만들어야 한다.
돈이 일하게 만들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온다. 결론 버는 능력을 키우는 핵심 전략. 1. 노동 소득만으로 만족하지 말자. 급여는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돈을 벌게 해야 합니다. 이 작은 돈이라도 투자하자. 매일 커피 한 잔 값 5,000원이라도 투자하면 10년 뒤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자산을 늘리는 게임을 하자. 주식, 부동산, ETF, 배당주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10년 뒤에도 여전히 노동소득에만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부자가 될 것인가? 당신의 미래는 지금 하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돈이라도 투자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2. 모으는 능력. 습관적인 소비를 줄이고 돈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월급날만 기다렸다가 돈이 들어오면 며칠 만에 사라지는 경험 해보셨나요? 왜 그런 걸까요? 돈을 모으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모은다는 건 단순히 아껴 쓰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능력을 의미하죠. 오늘은 돈을 모으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돈을 아끼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30대 초반의 직장인 씨는 10년 만에 10억 원을 모아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기업에 다닌 것도 엄청난 연봉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연봉 3,500만 원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씨의 소비 습관. 월급의 90%를 저축. 소비 vs 투자 기준을 명확하게 세움. 작은 금액이라도 필요 없는 소비는 철저히 배제. 안 한 것. 새 차 구매, 중고차 이용. 브랜드 옷 사기, 기본 아이템만 구입. 카페 앤드 편의점 습관. 집에서 커피 타서 마심. 한 것. 월세 대신 회사 기숙사 활용. 도시락 싸서 다니기. 통신비 절감, 최저요금제 사용. 결과 10년 뒤 모은 돈 투자 수익으로 10억 원을 달성하고 회사를 퇴사해 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핵심 교훈. 수입이 많다고 돈이 모이는 게 아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 소비를 통제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29세 직장인 B씨는 사회초년생이 되자마자 월급을 모아 5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샀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자동차 유지비, 보험료 연 150만 원, 기름값 월 30만 원, 연 360만 원, 자동차 할부금 월 80만 원, 연 960만 원, 기타 정비비, 세금 포함 연 1,500만 원 이상. 결과 5년간 유지비용 7,500만 원 사용. 그동안 투자하지 못한 기회비용까지 포함하면 1억 원 이상 손실. 반면 같은 연봉의 C씨는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 절약한 돈을 투자했고 5년 후에는 모은 돈과 투자 수익을 합쳐 1억 원을 달성. 핵심 교훈. 감당할 수 없는 과시 소비는 나를 가난하게 만든다. 자동차, 명품, 최신 가전 등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피해야 한다. 여러분이라면 5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사겠습니까? 아니면 5년 후 1억 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결론. 돈을 모으는 능력을 키우는 핵심 전략. 1. 충동 소비를 피하는 법칙을 만들자. 사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3일만 기다려보기. 3일 후에도 정말 필요하다면 사도 좋다. 2. 내 소비 습관을 점검하자. 고정 지출부터 점검, 핸드폰 요금, 자동차 유지비, 커피값 등 절약할 수 있는 항목을 찾아서 자동이체로 강제 저축. 3. 소비 대신 투자로 전환하자. 커피값 대신 ETF 투자. 외식 줄이고 적립식 펀드 가입. 명품 가방 대신 배당주 투자. 돈을 모으는 사람과 못 모으는 사람의 차이점은 습관입니다. 소비 습관을 바꾸는 순간 인생이 바뀝니다. 질문. 여러분은 어떤 소비를 줄일 수 있을까요? 커피 한 잔 덜 마시기, 필요 없는 구독 서비스 해지하기,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을 벼락거지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세요. 3.
유지하는 능력. 돈이 들어와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재정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벌지만 결국엔 돈을 잃고 맙니다. 로또 당첨자 중 80%가 5년 내 파산. 억대 연봉자도 재산 없이 은퇴하는 경우 수두룩. 돈을 많이 벌어도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벼락거지가 된다. 그러면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돈을 지키는 능력을 기르는 방법을 3가지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40대 직장인 어씨는 운 좋게 로또 1등 약 20억 원에 당첨됐습니다. 하지만 5년 후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어씨의 실수. 가족, 친구들에게 거액을 빌려줌 갚지 않음. 고급 외제차 구입, 명품 소비 폭발. 사업한다고 무리한 투자 실패. 주식 단타에 빠져 거액 손실. 결과 20억 원은 5년 만에 바닥이 났고 다시 월급쟁이로 돌아감. 돈이 많다고 끝이 아니다. 유지하는 능력이 없으면 결국 잃는다. 교훈. 돈을 쉽게 벌었다고 쉽게 쓰면 안 된다. 재산이 생기면 먼저 돈을 지키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감정적인 소비 앤드 투자 결정을 피하라. B씨 연봉 1억 원. 월 800만 원 벌지만 소비도 많음. 고급 레스토랑 앤드 해외여행 자주 감. 명품 쇼핑 앤드 신차 리스 사용. 남는 돈 없음. C씨 연봉 5천만 원. 월 400만 원 벌지만 200만 원은 저축 앤드 투자. 합리적인 소비 습관 유지. 10년 동안 3억 원 이상 모음. 결과 10년 후 B씨는 아직도 월급에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C씨는 투자 자산이 커져서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듦. 핵심 교훈.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돈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소득보다 자산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35세 직장인 D씨는 5년 전만 해도 통장에 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재정관리 습관을 들인 후 5년 만에 5억 원을 모았습니다. D씨가 한 일. 50대 30대 20 법칙 적용. 수입의 50%는 필수 지출 생활비, 집세 등. 30%는 투자 주식, ETF, 부동산. 20%는 비상금 앤드 저축. 지출을 철저히 기록. 하루 한 번 가계부 작성, 어디에 돈을 썼는지 분석. 자동이체로 강제 저축, 월급 들어오면 저축부터. 자산 배분 원칙을 따름. 단기, 중기, 장기 자산을 나눠 관리. 고위험 투자 주식, 코인화, 저위험 투자 채권, 예금을 균형 있게 유지. 결과 돈이 새는 걸 방지하고 자동으로 불어나는 시스템 구축. 5년 만에 자산 10배 증가. 핵심 교훈. 돈을 벌었다면 가장 먼저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라.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강제 저축을 실행하라. 결론, 돈을 유지하는 능력을 키우는 핵심 전략. 일돈을 관리하는 자동 시스템을 만들어라. 강제 저축, 월급 받으면 먼저 투자 앤드 저축 자동이체. 지출 분석, 한 달 동안 어디에 돈을 썼는지 체크. 이 자산 배분 전략을 세워라. 단기 비상금 생활비 6개월치 현금 보유. 중기 투자 ETF, 배당주, 채권 등 안정적 투자. 장기 부동산, 연금, 미래를 위한 투자. 3. 감정적인 소비를 피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쓰자. 3일 룰 적용. 사고 싶을 때 3일만 기다려보기. 기분에 따라 소비하지 말고 가치 있는 소비만 하기. 돈을 유지하는 사람만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습관을 시작하세요. 4. 쓰는 능력,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고 무분별한 소비를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월급은 열심히 모았는데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다. 비싼 명품을 샀지만 몇 번 안 쓰고 방치했다. 충동적으로 주식에 올인했다가 손해를 봤다. 돈을 잘 쓰는 것도 부자가 되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미래의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벼락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잘 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쓰는 능력을 키우는 법을 3가지 사례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30대 직장인 어씨는 매년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샀습니다. 하지만 5년 후 그녀의 통장에는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반면 같은 연봉을 받는 B씨는 그 돈을 배당주와 ETF에 투자했습니다. 300만 원씩 5년 동안 ETF 연평균 7% 수익률에 투자했더니 5년 후 2천만 원 이상으로 불어남. 결과 어씨 명품백은 중고가 되고 돈은 사라짐. B씨 자산이 증가하고 배당금으로 새로운 돈이 생김. 핵심 교훈. 돈을 사라지는 소비에 쓰지 말고 돈을 불리는 투자에 쓰자. 단기적인 만족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생각하라. 35세 직장인 E씨는 매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하며 월 100만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3년 후 그녀의 계좌에는 저축이 거의 없었고 경력도 정체되었습니다. 반면 F씨는 같은 돈을 자기계발 온라인 강의, 외국어 공부, 네트워크 모임에 사용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을 자기계발에 투자. 3년 후 연봉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승. 결과 E씨 맛있는 음식은 남지 않고 재정 상태는 그대로. F씨 자기계발을 통해 연봉 상승 새로운 기회 창출. 핵심 교훈. 경험과 배움에 돈을 투자하면 더 큰 수익이 따라온다. 순간적인 만족보다 미래를 바꾸는 소비를 하라. 결론 돈을 잘 쓰는 핵심 전략. 1. 소멸하는 소비 vs 가치를 키우는 소비 구분하라. 감가상각되는 것 명품, 고급차, 최신 스마트폰. 가치가 오르는 것 주식, 부동산, 자기계발. 이 소비보다 투자에 집중하라. 매달 수입의 30%는 투자로 자동이체. 지출을 줄이고 자산을 늘리는 곳에 돈을 써라. 3. 현재의 만족보다 미래의 부를 생각하라. 명품 하나보다 배당금 받는 기업의 주주 되기. 비싼 외제차보다 월세 수입이 나오는 부동산 사기. 단순 외식비보다 자기계발 앤드 네트워크 확장에 돈 쓰기. 질문: 여러분은 어디에 돈을 쓰고 계신가요? 단순한 만족을 위한 소비? 아니면 나의 미래를 바꾸는 투자? 오늘부터 돈을 더 잘 쓰는 사람이 되세요. 그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 것입니다. 이 4가지를 모르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김승호 회장은 강조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다루는 법을 아는 것이다. 돈은 복리의 법칙을 따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1,000원을 모으고 투자하면 몇 년 뒤에는 10배, 100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원리를 모르면 10억을 가져도 하루아침에 다 날릴 수 있죠. 여러분, 돈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투자 공부 없이, 금융 지식 없이 돈을 관리하는 법을 모르면 벼락거지가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돈의 속성을 이해하고 돈을 다루는 능력을 기르지 않는다면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돈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수입을 다변화하고 무작정 일만 하지 마세요. 투자와 금융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세요. 소비를 통제하고 돈을 가치 있게 쓰는 습관을 만드세요. 여러분, 벼락거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부를 지킬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돈의 속성을 이해하고 실천하여 벼락거지가 아닌 부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돈의 속성은 단순한 재테크 기술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돈을 대하는 태도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승호 회장은 자수성가한 기업가이자 경제적 자유를 연구하는 부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미국에서 여러 사업을 운영하다가 실패를 경험하였고 이후 다시 도전하여 성공을 이루셨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기업 스노우폭스를 운영하며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 수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승호 회장은 돈을 단순한 거래 수단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돈을 어떻게 대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부를 유지할 수도 있고 순식간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돈의 속성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돈을 다루는데 필요한 4가지 능력: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을 설명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투자 방법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태도와 사고방식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부의 법칙, 복리의 힘, 감정적인 소비를 피하는 방법, 그리고 자산을 늘리는 전략 등을 통해 독자들이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신다면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돈의 속성은 그러한 길을 안내해줄 중요한 책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자도서관이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